좀 신경 쓰기는 하는 것 같아. 보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너무 조물조물조물 창이 막 닭장처럼 무슨 감옥을 지는 건가? 저게 주택인가? 안 살고 싶다 여기서.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정말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까요?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부분은 다주택자가 매물 잠금 현상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, 안 내놓는 부분이 바로 이 양도세 부분이야. 왜냐면 내가 이익을 그만큼 취했는데 팔 때 다 떼는 거지. 그러다 보니 누가 팔아?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정권이 바뀔 때 혹시 이거 괜찮아지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. 아깝잖아.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6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겠다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중과하는 것들을 유예해주겠다. 그걸 기준으로 한 거야. 세금이 높아지기 전에 이거를 팔 수 있는 기회가 6월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거든. 근데 많이 내놓을까요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. 많이 내놓기는 쉽지 않아. 왜냐하면 두 가지 팩트로 볼 수가 있는데, 한 가지는 증여들을 많이 해. 아무래도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성세대이고 자녀를 둔 중년 베이비 부모들일 거라고 생각해. 자녀들이 성인이 됐단 말이야. 그럼 증여라는 거를 아마 많이 해주게 될 거야.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증여가 슬슬 가고 있다는 게 증거가 되고 있어. 왜냐하면 2020년에 증여 부분이 벌써 23,600여 건인데 이게 2019년도 대비 1.9배 오른 거야. 그거는 계속 증여를 해주고 있다는 거가 첫 번째 팩트고, 두 번째는 요 세금 부분에 있어서 보유세 부분이 이제 고통스럽다고 했잖아. 이거가 정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슬슬 보이잖아. 전세나 월세가 오르는 거.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면 알지? 정가가 뭔지. 오른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거야. 그래서 어떤 다주택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. 하지만 그렇게 크게 나오긴 어렵고, 법인 쪽에서는 좀 나올 수 있겠지. 법인 부분은 이걸 뭐 개인으로 돌리고 하는 것들이 횡령이 되기 때문에 이익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돌리는 게 쉽진 않아. 그래서 법인에서는 좀 나올 수는 있어. 요것들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물량은 얼마 남지 않았어. 본격적으로 2월, 3월 우리가 물건을 내놓을 땐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내놓으면서 거래가 그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지거든. 그러면 지금부터 슬슬 물건을 내놓기 시작하고 그 거래는 아마 2, 3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.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얼마나 많이 내놓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많이 나와 라고 얘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. 다주택자들은 6월 전에 집을 팔아야 할까요? 다주택자들이 나는 팔았으면 좋겠어. 그래야 매물도 좀 나오고 좀 무주택자들이나 사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. 다주택자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자문을 구한다. 이건 또 다른 부분이야. 물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. 비인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좀 작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. 왜냐면 다주택에 대한 어떤 보유 수에 따라서의 어떤 뭐 세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건 맞으니까 정리를 해서 가장 뭐 로얄 지역에 가장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 좋은 걸로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 정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근데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전망의 주택 가격은 더 오르는 추세야. 이거를 생각하면 돼. 이거를 팔아서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할 건가? 그 자금을 정말 더 활용하기 좋은 데가 있다면 사실은 손절을 해서라도 파는 게 사람의 그 심리고 어떤 투자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. 근데 이걸 팔아서 딱히 어디 할 데가 없어. 은행에 넣어뒀자니 너무 저금리 기조라 이렇게 뭐 하고, 아니면 주식에 넣는다? 근데 사실은 부동산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의 위험 리스크가 너무 등락이 심하니까 그게 불안해서 그냥 부동산 쪽으로 많이 투자들을 하잖아. 근데 그걸 주식에 넣는다는 게 사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딱히 이 부동산을 팔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갈 곳이 없다.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팔아도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팔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기 어렵지. 저 같은 무주택자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? 근데 살려고 봤더니 대출 막혀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무주택으로 살겠다는 사람도 많지만 사야 된다고 봐. 어떤 나의 그 종잣돈이든 자금이 있다고 할 때 얘기야. 없는데 뭐 막 할 수는 없잖아. 근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좀 살까라는 좀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잖아. 첫째는 뭐 그래도 청약이 가장 좋기는 하거든. 그래서 나는 꼭 청약통장 가입하라는 얘기를 해. 청약통장은 묵은지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. 오래 얼마나 저온에서 잘 익히냐에 따라 그 맛이 다르잖아. 숙성의 시간이 걸린 느린 음식이 가장 빠른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. 근데 청약통장이 그래. 묵혀야 돼. 왜냐하면 청약통장에는 3가지로 점수를 높이잖아.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. 두 번째는 일단은 무주택 기간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
부양가족 수야.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. 아직 가점은 낮지만 추첨제도 있기도 하고 기간이 돼야지 나중에라도 쓸 수 있게 되니까 청약통장에 있는 분들은 사전 청약제라는 걸 한다고 하잖아. 서울의 요지에 공공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1, 2년 미리 앞당겨서 사전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잖아. 그래서 그것도 좀 눈여겨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들이나 특히 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채가 아니거든. 수십 채인 경우가 많아.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어. 그런 것들의 어떤 금매라든가를 또 눈여겨볼 수가 있겠지. 그러니까 결론은 하루라도 여력이 능력이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살면은 좋겠어. 2021년에는 변창흠 장관이 어떤 정책들을 내놨을까요? 이제 시작이지. 2021년도에는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고 지금 기조로 봐서는 그분이 뭐 SH공사 사장님을 또 하시기도 해서 SH공사는 대부분 뭐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 아니겠어? 근데 이제 어떤 성격이 다른 주택을 내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란이 있기는 해. 그래서 아마 계속 공급 정책들이 좀 대부분의 기조를 이루지 않을까. 근데 성격상 공공개발이라는 거, 그리고 청년주택 좀 신경 쓰기는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청년주택이 대부분 보면은 강남권 일대나 요지에 많이 짓는 건 사실이야. 꽤 많이 보이거든. 보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너무 조밀조밀 작은 평형대 창이 막 닭장처럼. 아니 이게 이렇게 무슨 감옥을 짓는 건가? 근데 청년주택이라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써놨더라고. 그게 멋진 건물이었으면 아유 청년들 좋겠다, 나도 청년 되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기성세대인 나는 말이야, 안 살고 싶다 여기서. 안 살고 싶더라고. 쓰레기구나 쓰레기. 청년주택 범위가 좀 늘어났어. 그 전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250m 반경 안에서 청년주택을 지었었거든. 근데 이게 500m까지 늘어났으니까 좀 더 범위가 커졌잖아. 그만큼 나는 거주 평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. 아무리 청년이라지만 잠만 자는 건 아니잖아. 그 다음에도 뭐 고밀도 개발,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이 없어서 이렇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서울 중심에 어떤 고밀도 개발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. 그래서 용적률 완화라는 걸 많이 시켜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층이 올라간다는 얘기지. 그래서 고밀도 개발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교통난은 심해진다 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이 들어서는데 집까지는 좋은데 주변의 환경은 사실 좀 걱정되긴 해. 아무튼 2021년에는 공급 정책 위주로 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.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비하여 불인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글 언니의 의견은? 우리 불인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, 글쎄 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다주택자의 불인이가 있으려나?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? 어떤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.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갈 것이냐, 다 전략 뭐 매도를 하고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야, 한 채만 똘똘한 한 채만 남길 것이냐,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주택을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지. 알아야 되잖아. 모르고 덤빌 수는 없어.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볼 때 부동산 기사들도 좀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,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게 뭔가 찾아도 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에 관계된 어떤 정보들도 보고, 그거부터가 첫 발을 떼는 거라고 생각해.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.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들었지? 유튜브로 공부를 좀 해야겠지. 언니를 자주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. 그게 시작이야. 준비될 거 별거 없어.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다 다를 거 아니야. 그래서 뭐 부동산 기사를 보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관계된 것들에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, 개인적으로. 그럴 때는 말의 댓글에다가 궁금한 사항들을 올려줘. 그러면 언니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도 가질게.